오늘따라 미인조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물가가 좀 더 오른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앞으로 물가 상승이 더 나온다고 하니까 시장이 좀 주춤합니다. 코스피도 코스닥도 내려가는 오후장의 모습인데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네,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높게 나오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우리 시장에도 좀 타격을 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특징주들 저희가 골라왔으니까요. 일단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형호 전문가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 장에도 꼼꼼하게 아주 신중하게 꼽아본 8종목대 특징주 지금 대진표 공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라운드의 대결입니다. 파세코 대 옴니 시스템. 여름이죠? 오늘의 서울 낮 기온이 30도까지 찍습니다. 바로 이때 시선이 돌아가는 여름 수혜주로 스타트를 해볼 텐데 선풍기와 에어컨을 파는 파세코고요. 자, 그리고 전력 사용량 검침을 담당하는 옴니 시스템 두 종목이 맞붙습니다. 네, 그리고 2라운드부터는요, HMM 그리고 페노션이 되겠습니다. 해운주들로 엮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해상 운임 상승, 상하이 봉쇄 해제 기대감, 그리고 리오프닝 기대감까지 함께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3라운드는요, 원익 P&E 그리고 CIS가 되겠는데요. 2차 전지 관련주들입니다. 이 소재가 아니라 장비주들로 한번 꾸려봤습니다. 원익 P&E 대 CIS 꼭 닮아있는 이 두 종목의 대결을 승자는 잠시 후에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이죠. 대형 건설주들이 오랜만에 올라와 있습니다. GS건설 그리고 현대건설인데요. 이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주가에도 좀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부분들까지 저희가 함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대진표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1라운드 들어가기 앞서서 이슈 토킹을 또 해봐야겠습니다. 아까 창호 앵커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올해 여름 기온이 굉장히 많이 높게 치솟을 거다, 이런 좀 기상청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여름에 대한 기대감이 종목들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여름 수혜주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최인호 전문가님, 네. 올 여름 굉장히 덥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게 가장 많이 오를까요? 아이스크림주일까요? 일단은 그걸 떠나서 아이스크림주요. 자, 먹고 싶은 거 아니에요? 맥주 좋아하면 맥주 관련주도 괜찮고 한데, 일단은 지금 이상기온 현상이 사실 1994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기후변화가 급격하게 변하다 보면 여름마다 테마성은, 단기 테마성들은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저는 좀 굵직굵직하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식음료 관련된 빙가류 같은 경우에는 빙그레, 롯데, 칠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리오프닝 관련주로 또 꼽히는 하이트 진로. 그렇죠.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술값도 주로 인상돼서 국순당. 그 다음에 또 술을 만드는 풍국 주정부터 시작해서 좀 보고 있고, 콜드 체인에 관련된 걸 조금 더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콜드 체인이요? 왜냐면 지금 북한이 지금 코로나 환자가 지금 확진되고, 네. 또 그다음에 또 배송이 요즘에 쿠팡이라든지 홈쇼핑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옛날에는 드라이 아이스는 진짜 거기에서만 좀 제가 드라이 아이스를 한번 알아보니까 베스킨라빈스만 드라이 아이스를 주고 나머지는 다 얼음팩에다가 물로 채워서 친환경으로 다 주고 있어요. 배달이 다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에어컨이라든지 사용하게 되면 가스 관련되어 있는 태경 케미칼이라든지, 그렇죠. 네. SCD라든지, 그다음에 흥국 FMB라든지, 지시셀, 그다음에 서린바이오, 그다음에 대한가, 그런 관련주들이 조금 일제히 좀 상승폭을 좀 키울 것 같고요. 좀 뭐니 뭐니 해도 냉방기에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까 소형 관련주, 소형 회사들이 조금 눈에 띕니다. 왜냐면 벽걸이라든지 요즘에 이렇게 창문형이 고시원이나 원룸 같은데 사실은 1인 가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창문형 에어컨 다시 유행 좀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2, 3년 전부터 파세코라는 제품이 나와가지고 네. 홈쇼핑에서도 거의 작년에 많이 팔렸거든요. 네. 또 신일전자도 있고 하니까 그런 쪽 보시면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창문형 에어컨 시장이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동남아나 좀 저개발 국가들이 창문형 에어컨을 많이 씁니다. 외장기를 안 쓰고 바로 직접 올인원처럼 쓰는 걸 많이 쓰기 때문에 이쪽 시장이 좀 약간, 원래 캐리어 에어컨이라든지 이게 상당히 강했었는데 그게 좀 떨어지고 있고요. 저는 하이마트라든지 양판점 관련주, 홈쇼핑 관련주들도 여름에는 더우니까,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는 더우면 은행 갔었어요. 은행 시원하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저도 시원하거든요. 그랬어요. 그랬어요? 거기도 아이스크림 그럴 리가 먹으면, 없을 텐데. 이제 청원경찰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먹지 말았어요. 여기서 음식 먹는 거 아니라고 해서. 그래서 음식까지 드셨습니까? 아니, 아이스크림 하나고 어릴 때, 아주 어릴 시절이었죠. 추억이죠? 예, 추억이죠. 그래서 일단 더운 여름이 급격하게 들어오면 일단은 식음료는 조금 비떠는데, 지금 사실은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도 한 2달 전부터 계속 조금씩 좀 주가가 상승폭을 좀 이뤘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조금 이른 게 아니라 조금 한 타이밍 늦다고 저는 생각하고 오히려 차라리 지금 올 겨울에 혹독하게 춥다고 계산을 해서 예. 추운 관련주로 지금 나가도 나쁘지 않나 하는 생각 드는데. 미리미리? 네, 미리미리요. 시장이 상당히 빠르네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선반영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래서 이번엔 뭐 어떤 제품회사가 얼만큼 매출액을 나고 영업이 하면 지금 인플레이션 현상에서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판가라든지 부품에 관련된 원료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출액은 상당히 높죠. 영업이익은 줄어들 걸 계산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약간 다변화된 시장에서 약간 이렇게 그런 이게 소비재라든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도 한번 유의하시면서 종목 한번 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김영구 전문가께서는 이 여름 수혜주 지금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여름 수혜주의 이제 예. 패턴을 보시면 보통 이제 4월 달에 네.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일찍 매수하죠. 네, 이미 더워 있을 때는 여름 관련주로 늦어요. 이미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때부터 주가 빠질 때니까요. 네. 항상 다 똑같습니다. 뭐 실적이든 뭐 테마든 미리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미리 그 돈이 지나가는 길목에 미리 돈을 넣어놔야 네. 그거를 빠르게 선취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테마주들이 특히 계절 테마주들이 상당히 유행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예. 요즘에는 그렇게 예전만큼의 수급은 받지는 않는다. 그만큼 제가 볼 때 그 투자자분들이 많이 똑똑해지신 것 같습니다. 너무 뻔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그 변동폭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은 지금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다라고 예.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미리 매수를 해놓고 예. 이제 땀이 날 때, 땅구멍 열릴 때는 네. 팔아야 된다. 사실 네. 저는 이미 열렸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개인 차이기 때문에 그렇죠. 평균을 두고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코 시릴 때는 매수해야 되고 코 땀 찰 때는 매도해야 된다. 그게 바로 여름 테마주입니다. 좋네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냉방, 음료 그리고 전력, 육계 등 다양한 테마가 존재하는데 오늘 예. 육계가 많이 상승을 했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여름 테마주라기보다는 6월 달에 말레이시아가 네. 이제 닭을 수출을 안 할 수도 있다. 또 이런 뉴스가 나와서 예. 육계 테마가 오늘 시초가로 엄청나게 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더블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태경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예. 이제 드라이 아이스라는 그런 여름 수요도 있겠지만 탄산 대란에 대한 그런 또 우려감이 한 번 더 부각이 되면서 오늘 네. 또 태경 케미칼이 또 상승세를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여름 테마주도 이왕이면은 재료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재료가 하나 더 추가돼 있는 것들을 매매를 하시는 게 전 좋다고 일단은 생각을 해요. 예. 아니면은 실적이 좀 잘 나오는 주식으로 미리 매수를 해놓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이번 여름에 이제 굉장히 덥다고 하죠. 그렇죠. 덥다고 하기 때문에 역대급이라는 말이 막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무섭네요. 뭐 그러한 지금 예상치가 있으니 예. 그래도 뭐 작년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여름 그리고 테마주가 이쪽 테마의 관심도 좀 더 크게 부각이 될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여름 테마주로 하시다가 예. 그 세력의 먹이물이 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더 오르겠지 하다가 네. 꼭 이제 자기가 살 때쯤에 이제 그 물리게 되는. 역시 타이밍이 참 중요해요. 네, 맞습니다. 네, 세력은 딱 그 개인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을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거기 있어서 이제 전력난까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이제 스마트 그리드 시장이나 아니면은 ESS, 에너지 저장장치 그런 관련주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ESS 시장은 전기차 시장이 발달할수록 같이 발전하기 때문에 네. 뭐 장기주로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름도 수익률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제 종목 고르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지금 이 주제에 걸맞게 올라온 종목이 파세코 그리고 옴니 시스템입니다. 여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골라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에 김영호 전문가님이 먼저 골라주시죠. 저는 파세코입니다. 파세코. 알겠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인가요? 옴니 시스템입니다. 옴니 시스템과 파세코 의견이 두 분 좀 엇갈리셨는데 그러면 옴니 시스템부터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거 전력 사용하는 거 검침하는 그 회사죠? 네, 맞습니다. 이게 사람이 원래 수도라든지 가면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가서 검침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스마트 시티가 이제 돌아왔으면 사람이 아니라 이제 계측기라든지 GPS로 가지고 통신망으로 가지고 대부분 측정을 다 합니다. 원격 검침이죠? 네, 그렇죠. 원격 검기죠. 그리고 가지 않는 근처에만 있어도 블루투스처럼 이렇게 펼 수도 있고, 그 시스템의 다변화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 현상인데. 시대가 좋아졌어요. 자, 저는 파세코를 작년에도 이맘때 수익률이 좀 좋았었어요. 파세코는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인데 네. 네. 소형 가전 같은 경우에는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악조건이 있어요. 네.
일단은 매출은 높을 수가 있는데 영업이익은 100% 이거는 작년 대비 하락이라고 그는 누가 봐도 전문가들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단언하고 얘기하시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거죠? 지금 원가 비중이 40%에서 50% 많게는 뭐 70% 네. 오르는 종목도 많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크게 좀 신경을 좀 써야 되고 네. 옴니시스템은 사실은 이게 정치 테마주였었어요. 원래는. 그래서 그런가요? 이재명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예, 예. 네. 오늘은 또 오세훈 시장 관련주로 해서 아하. 흘러가는 건데 정책 관련주 그러니까 뭐든 간에 국가 사업에 SOC 사업에 뭔가 정책을 부여할 때 이 환경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종목들은 상당히 퍼포먼스가 좋아요. 아, 정책적으로 검침을 이제 뭐 예를 들어 원격 검침을 바꾸겠다. 네. 뭐 이렇게 하면은 자, 바로 튀는 거죠. 한참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선 열기 부를 때마더라도 응급실에 CCTV를 설치한다. 네. CCTV 관련주들 다 올랐잖아요. 그렇게 올랐잖습니까? 예, 예.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부든 여야 할 것 없이 정책 관련주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지금 대선이 얼마 한 달도 채 안 됐게 끝난 상태고 네. 올해 1년 동안은 그냥 정책만 붙어 있으면 관련된 새로운 법이라든지 행정 지침에 따라서 이 종목들이 움직이면 다 변화될 거예요. 그리고 원전도 작년에 대장주가 올해 대장주가 바뀔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계속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쵸. 그런 초점에 대한 포커스를 잘 봐야 돼요. 예. 그래서 무조건 어떤 업황이 간다, 업종이 간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항상 시각을 볼 때는 예. 지금 가는 흐름. 근데 지금 시장 증시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펀더멘탈 네. 보고 시장 분위기 나가는 그다음에 자리를 보고 맥점을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옴니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스마트 시티 지금 인천이 원래 스마트 시티를 처음 시작을 계획했는데 오세훈 또 시장께서 네. 또 2030년까지 총 222만 두 수동 계량기 30%를 다시 이제 재정비해서 60만 계량기를 공급한다고 하는 이 시점에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네. 그 포커스를 맞춰서 옴니 시스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옴니 시스템을 이렇게 또 강조를 해주셨는데 정책적인 수혜 기대감까지. 자, 그럼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파세코로 꼽아주셨잖아요. 네네. 그 이유 뭘까요? 일단 파세코는 네.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석유 스토브 난로가 네. 제일 유명해요. 그래서 캠핑족들 최근에 이제 아. 네, 코로나 이후로 그렇군요. 예. 유행을 했을 때 파세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좀 재고를 찾기 힘들 정도로 그 캠핑 붐이 일었을 때 네. 재고가 많이 모자랐었는데요. 지금도 사실 제 주변에서도 캠핑 많이 하거든요. 아, 그렇죠. 예. 캠핑족들이 많이 늘었어요. 맞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로 또 전환이 많이 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제 파세코 같은 경우에 지금은 이제 창문형 에어컨으로 네. 다시 한번 또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파세코 같은 경우에 공장이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나서 아직 손실액에 대한 공시는 안 했는데, 네. 다행히도 이제 화재 보험을 또 들어나가지고, 100억대, 네, 100억대 화재 보험 들어나서, 뭐 손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채워질 수 있겠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번에 뭐, 에코프로비엠과 비교는 할 수는 없지만, 에코프로비엠 공장 화재가 났을 때랑, 그게 맞죠. 저는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오. 패턴은 비슷하게 보고 있어요. 네. 그냥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출렁이긴 하지만 네. 결국에는 바로 돌아오잖아요. 실적은 네,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온림 시스템보다는 파세코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제 수도 스마트 그리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기대감 그리고 성장성 그리고 앞으로 이제 변해가는 그런 기술의 그런 전환에 있어서 수혜주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무래도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실적이 아직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아, 당장 나와 있는 성적이. 네, 맞습니다. 고르기가 조금 네. 그러지 않았나. 하지만 뭐, 어찌됐든 테마주 아닙니까? 지금은 테마주로 많이 움직일 때고, 그렇기 때문에, 상승세를 줄 수 있지만, 저는 실적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파세코. 네, 로 가겠습니다. 리스크는 이제 어차피 채워질 것이기 때문에.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지금 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시청자의 선택입니다. 파세코의 소리를 들어주셨군요. 65% 득표하면서 파세코가 4강으로 진출을 확정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옴니 시스템 관련해서는 최인호 전문가님이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네. 자, 옴니시스템 한번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자, 차트 띄워주시죠. 네. 자, 지금 일단 우상방으로 지금 강하게 일단 상승하고 있는데 네. 일단 일단 거래량도 지금 연한 20거래일 동안 계속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지금 종목입니다. 예. 근데 저는 목표가를 단기 장기로 좀 보고 싶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왜냐하면 지금 시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3,200원을 보고요. 3,200원을 보고 네. 장기로 봤을 때 3,700원을 보고 있습니다. 3,700원. 왜냐하면 저 위에 있는 전고점 최고점을 돌파할 거로 예상되는데 이게 인프라 SOC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는 신정부가 들어서면 네. 이 추진하고 제안하고 그러면 할 수 있는 업체들이라든지 기업들이 몇 개 되지가 않아요. 네. 그러면
일단 이게 이제 정부 측에서 행정부에서 한다고만 공표만 나오고 확정만 짓는 순간에는 상당히 무서운 속도로 이게 올라갈 거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네. 매출 실적도 상당히 높을 거고, 왜냐하면 이거는 시스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상당히 수익성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한번 초점 말고 단기와 장기를 한번 보시면서 옴니시스템으로 들어가시면 네, 되겠습니다. 바닥을 찍고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3,2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고요. 장기적으로 3,7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파세코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 대진표 확인해 보시죠. 자, 2라운드의 대결은 해운주들로 엮어봤습니다. 호실적에 운임 지수도 반등한다고 하니까 해운주들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데 HMM 대 페노션, 과연 승자가 누가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제도 해운주들이 좀 관심을 받았던 것 같은데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네요. 네,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님, HMM 그리고 페노션 둘 다 되게 좋은 종목인 것 네. 같은데 둘이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일단 기간적인 측면에서는 H&M이 좋습니다. 개인적인 측면이 아니고 기간적인 기간과 외인의 시점을 봤을 때는 저는 H&M을 선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호 전문가께서는요? 저도 HMM 두 골랐습니다. 분의 의견을 같이 좀 모아주셨는데, 자, 그럼 HMM과 페노션의 그 차이, 김영호 전문가께서 먼저 좀 풀어주실까요? 일단은 뭐 몸집의 차이가 있습니다. 페노션은 시가총액 4조에서 5조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고 HM은 네. 지금 14조에서 15조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인데 네. 결국에는 이 페노션은 지금 주가의 상승세가 굉장히 이미 좋았어요. 맞아요. 좋았던 부분이 있고 HMM은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단계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정말 불을 뿜고 나서 많이 좀 쉬었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제가 어제 이제 진시진에서 HMM 종목 상담을 받았는데요. 네. 네. 자, 이 HMM 같은 경우에 작년에 그 매각 이슈가 한 번 있었습니다. 네. 뭐 이제 최근에 이제 인수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이제 현대로 꼽아졌는데 결국 이 부분이 좀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이 산업은행에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을 예. 한 번에 취득하기가 좀 부담스럽다는 게 이제 대기업의 그런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매각 이슈는 어느 정도 한 번 빠졌고,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 HMM의 그런 실적인데, 실적이 어제만 해도 3조에서 4조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기 때문에 예. 굉장히 실적은 여전히 견조하다. 거기에 이제 코로나 봉쇄가 이제 풀리게 되면 물동량 증가해서 그렇죠. 중국도 이제 중국에 대한 그런 수혜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바이든이 갑자기 이제 중국에 대해서 관세 인하 카드를 잠깐 꺼내 들었어요. 네. 그런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중국과 그런 수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풀리려나라는 그런 기대감도 살짝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좀 물동량이 더 활발히 뭐 흘러갈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한 점에서 지금 HMM은 특별한 악재가 보이지 않는다. 예. 이렇게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성장성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현금 한 10조 정도를 쌓아놓고 있습니다. 예. 회사 내에. 그러면 이 10조로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 그게 네.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네. 따라서 주가는 또 요동을 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HMM을 페노션의 지금 주가를 이미 올라간 주가보다는 HMM이 좀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 네. 방금 댓글에 어떤 시청자분이 페노션은 10,000원을 올라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어허. 해주셨거든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뭐 두 개 다 연결해서 말씀드리자면요. 네. 뭐 H&M 같은 경우는 내가 왜 기간적으로 측면을 봤냐면 일단은 주가 수익 비율 PR이 1.8밖에 안 돼요. 1.8. 그러니까 일반 동급에 비해서는 예. 상당히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 지금 H&M 같은 경우는 딱 작년이에요. 딱 작년 5월에까지 25배 튀었어요. 네. 와. 25배가 돼서 주가가 최저 25배. 2,000원에서 이거 5만 원까지 찍었잖아요. 5만 찍었어요. 딱 25배 찍고 지금 얼마인 줄 아십니까? 3만 원대예요. 네. 근데 대단하네요. 지금 왜 이 갑자기 부각이 됐냐, 뭐 여러 가지 이슈적인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이 글로벌 컨테이너 운행비가 좀 올랐어요. 오르는 비해서 좀 차익 좀 올랐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지분율이라든지 뭐 NMN 관련된 것도 오르지만 이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0,000원이 안 된다고 시청자분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지금부터는 좀 좋아질 수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페노션을 하는 게 원래 벌크성이에요. 네. 컨테이너가 벌크가 뭐냐면 우리가 아파트를 짓고 도로를 짓고 집을 지으려면 모래가 필요하죠. 예. 어디서 모래 가져올 겁니까? 뭐는 다른 나라에서 가져올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죠. 그럼 컨테이너에다가 모래를 싣고 옵니까? 그냥 이렇게 바구니처럼 돼 있는 데서 싣고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뭐 곡물이라든지 원자재를 싣고 오기 때문에 오히려 컨테이너보다도 지금 오히려 물동량적으로 봤을 때는 페노션이 어찌 보면 상승세는 더 높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또 계산하셔야 되는데,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도 비싸고 코로나에 팬데믹에 악재가 나라마다 많네요. 다 이렇게 네. 세관이 다 이렇게 보드들이 다 이게 다 샷다운 시켜버리니까 뭐 할 수가 있어야죠. 네. 근데 이제 패너션의 시점은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는 어차피 엔데믹적인 분위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물동량이 나오기 때문에 패너션 좋지만 왜 H&M을 찍었냐면 이 두 주는 이 두 개의 회사는 항상 뭐 상해 컨테이너 뭐 지수라든지 오르고 내릴 때 항상 등락이 강해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 회사는 배를 가지고 운행하기 때문에 운송회사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 버는 거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처럼 매출액이 당연히 나와야 되고 아까 말씀한 대로 돈이 있어야 되고 자본이 있어야 되고 예.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등락이 없기 때문에 기관과 외인의 어찌 보면 수익 구조에 들어온 거지 개인이 이 두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낸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차라리 그냥 관심만 가지시고 이렇게 보면서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근데 그거 아시는 게 제일 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관과 외인의 시점으로 이 종목을 봐라. 둘 중에 붙었을 때는 H&M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지난해 그 슈퍼스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H&M. 정말 엄청난 주가 시세를 뿜어냈던 종목인데 잠깐 좀 쉬는 동안에도 지금도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것 같습니다. 두 네. 분의 의견이 좀 모아졌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H&M이 승리를 했습니다. 69% 득표를 하면서 4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네, 그러면 패노션 관련해서 가격 전략 김영호 전문가님이 세워주세요. 네, 패노션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전략을 목표가 예. 8,900원, 8,900원을 잡고요. 네. 저번에 이제 언제였죠? 네, 저번 달에 패노션 나왔을 때 저 목표가 7,600원 말씀드렸는데요. 이미 달성을 했고 지금 시황상 앞으로도 조금 더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되기 때문에 네, 계속 회복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전에 그 고점 부분이 8,900원까지 한번 보시고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패노션 전고점 수준인 8,900원까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HMM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3라운드 대진표 확인해 보시죠. 자, 8강의 3라운드 대결입니다. 2차 전지죠. 우리가 소재만 볼 게 아닙니다. 장비주로 두 종목이 꼽혀 있는데요. 원익 P&E 대 CIS의 대결입니다. 네, 원익 PI 대 CIS 예. 우리 시청자분들도 골라주시고요. 최인호 전문가님 먼저 골라주세요. 원익 PN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김영호 전문가께서는요. 네.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네, 제가 네. 그 CIS를 제가 아마 네. 골랐는데 네. 바꾸고 있습니다. 원익 P&E로 바꾸고 아, 있습니다. 원익 이 방송하신 P&E로요? 동안에 결심이 바뀌셨군요. 아닙니다. 제가 그래요? 잘못 보내드려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지금 원래부터 원익 P&E 네, 살짝 당황했는데요. 네, 예. 원익 P&E입니다. 네. 그러면 그 요 질문 좀 할게요. 사실 둘 다 뭐 대표적인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 네네. 이거 어떤 차이인가요? CIS는 한 가지 제일 큰 특징이 전고체 배터리 네. 테마가 하나 껴있다는 게 아,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차트를 보시면 그 피레침 많이 만드는 모양새가 많이 나타나요. 즉 네. 윗꼬리를 달고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슈 터졌을 때 쭉 갔다가. 네, 관련 그런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그런 이슈가 있을 때 네. 좀 위에 밑꼬리 달고 터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반면에 이제 원익 P&E는 그냥 꾸준한 실적으로 승부를 보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CIS는 아무래도 이 전고체 배터리라는 거는 결국에 2차 전지 지금 다음 차세대 배터리로 굉장히 유망한 그런 부분인데 CIS가 이런 프로젝트에 협력을 했다는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세가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술력은 테마적으로는 움직일 수 있지만 실제로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 윤곽이 구체적으로 그려지진 않았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가 주가에 낄 경우에는 수급이 꼬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종목보다는 차라리 원익 P&E를 네.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게다가 CIS의 경우에는 그 얼마 전에 뭐 매각설 나오면서 좀 한 차례 뜨기도 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영향이 계속 있을까요? 저는 이 CIS는 한농화성하고 전고체 네. 관련된 종목이에요. 같이 엮여 상상 움직이죠. 작년에 2차 전지가 이렇게 세분화되고 부각되지 않을 때만 하더라도 대장주에는 LNF라든지 네. 에코프로비엠 이 두 종류만 가지고 많이 갔었어요. 소재만 계속 됐죠. 근데 원익 P&E 같은 경우에는 원래 P&E 솔루션이 옛날에 2004년에 네. 맞지 그쵸. 작년인가 바뀌었죠, 이름이? 아니 옛날에 바뀌었는데 원익 그 P&E 솔루션인데 이 회사가 지금 재밌는 게 예. 8월 1일 날 공시 나올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주 작은 회사가 큰 네. 회사를 바위를 돌 치는 것처럼 회사를 이제 흡수할 게 8월 1일 날 공시가 나올 것 같아요. 그게 NS라는 회사인데 네. 이제 흡수되면 포메이션 시스템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원래 뭐 2차 전지 장비를 하지만 에너지 솔루션부터 시작해서 일본에는 KC 같은 규격도 합격을 했기 때문에 네. 좀
소비자한테 모든 걸 다 다변하게 돼서는 인더스트리 이제 4.0 정도 되는 어찌 보면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이 예산이 좀 커질 거라 예상이 되니까 계속 합병과 흡수를 통해서 이때 보면 장비주로서의 어찌 뭐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뭐 음극재, 양극재, 뭐 전해질, 전해기 비해서는 아주 기타 등등이라는 어찌 보면 그 밑에 있는 아주 약한 부분이지만 약간 소외되는. 지금 2차 전지가 한참 수세가 나오고 지금 차트에서 뭐 품어 올라갈 때 이 회사는 계속 행보 중일 거예요. 지금도 맞습니다. 행보예요. 지난해 한 9월 고점 찍고 계속 좀 내려와 있어요. 행보예요. 근데 이제 8월 1일 이후 이제 여러 가지 합병이라든지 흡수 합병 여러 가지 그 지분적인 부분이 완벽하게 끝나게 되면 이제 다시 한번 재부각되면서 다시 2차 전지에 대한 이제 어찌 보면 AS적인 부분도 이 회사가 이제 맡아 장비회사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있기 때문에 한번 크게 보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종목 원익 PNC는 좀 괜찮은 종목이다. 저는 봐집니다. 그런데 CIS도 2020년부터는 계속해서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냈고 매출액도 나쁘지 않은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면 펀더멘털적으로 좀 괜찮은 거 아닌가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원익 PNE가 네, 상대적으로 저는- 낫다. 네, 저는 상대적으로 예. 원익 P&E가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더 많다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예. 뭐 CIS 같은 경우에도 뭐 삼성 SDI라든지 뭐 LG 에너지솔루션 그리고 노스볼트까지 거래처가 굉장히 짱짱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CIS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CIS의 결국 주가는 전고체 배터리가 또 끌어올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고체 전해질에 대해서 그 개발이 이제 완료될 시점에 CIS는 이미 주가는 높아져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매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이 매각 이후에 이제 매각에 대한 그런 주가의 상승세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매각 이후에 이 기업이 굉장히 일을 또 잘하게 될 것이다. 또 좋은 데 가서 또 투자도 받고 하면? 네, 맞습니다. 투자받고 성장을 크게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매각에 대한 그런 부분도 CIS에는 존재는 하기 때문에 CIS가 만약 매각이 된다면 주가는 또 상승세가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도 원익 P&E 그냥 실적을 가지고 가는 원익 P&E로 고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익 P&E로 사실 두 전문가의 의견이 같이 좀 모아져 있습니다. 이 종목이 바로 4강으로 진출을 하게 됐고요. 자, 그런데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어떤지도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확인해 보시죠. 자, 시청자의 선택입니다. 원익 P&E 역시나 68% 득표하면서 원익 P&E가 승리를 확정 지었습니다. 네, 그러면 CIS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해주신 만큼 가격 전략 꼼꼼하게 세워주세요. 네, CIS는 목표가 15,200원, 15,200원에 이제 강력한 매물대가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리고 대원화성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테마적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자, 만약에 전고체 배터리가 그날 아침에 갈 것 같다. 아니면 그 전날의 뉴스를 봤을 때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시장에 그런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일 종가나 아니면 그날 아침에 갭상승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은 선에서 한번 진입을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고점 정도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 CIS 15,200원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원익 P&E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4라운드 대진표 확인해 보시죠. 자, 4라운드의 대결입니다. GS건설 대 현대건설, 이렇게 건설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 정부 정책적인 수혜의 기대감으로 언급이 됐던 가장 대표적인 섹터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두 종목 간의 승부 지금부터 벌여보겠습니다. 네, GS건설 대 현대건설, 워낙 둘 다 큰 기업이어서 고르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최인호 전문가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안 밖으로는 무조건 이거는 현대건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슈라든지 많기 때문에 뭐 좀 더 그런 좀 차후에 설명하겠지만 일단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또 신정부 들어서면서 한강에 관련돼 있는 한강 아파트 지금 재개발이라든지 층고 이제 또 32층 또 없어지면서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이슈가 많고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원자재가 지금 32%씩 올라서 지금 재건축하는 업체들이 지금 샷다운 지금 다 손 놓고 있어요. 또 둔촌동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다 문 닫고 있지 않습니까? 못해요 지금. 지금 건설 못 들어가고 있어요. 국내 건설. 왜냐? 지금 그래서 생각보다 지지부진하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을 볼 때 이게 아파트 많이 짓고 하는 그 시장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지금 워낙 물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너무 강해요 지금. 그리고 저는 원자재 이게 가격이 너무 올해 연말까지는 일반 국내 건설사들은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국외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SOC 국가 개발에 관련되는 토목 인프라 사업에 관련되는 건설은 조금 강할 거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좀 GS 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돼 있는 게 요쪽 부분 아파트 관련이라든지 민간 아파트 쪽에
작년부터 많이 쏠리면서 성이 좀 강하면서 네. 현대건설보다는 주가의 향방의 흐름이 조금 낮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고요.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원전과 관련돼 있고 예. GS도 원전 관련돼 있어요. 삼성물산, 예, 예. GS, 그 현대건설하고 다 돼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하고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예. 근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웨스팅하우스랑 이번에 또 원전 사업 진출에도 관련된 거 있고, 일단 현대건설이 움직이면 현대건설 기기가 또 움직이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박스로 움직입니다. 바스켓으로.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현대건설은 퍼포먼스가 대한민국 1등이에요. 그리고 해외 건설 수주로 봤을 때는 뭐 이게 대림도 있고 많지만 네. 그래도 큰 굵직굵직한 국책 사업이라든지 정부에 관련된 거는 일단 현대가 푸고가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 다 한 거예요. 예. 예. 많이 이용하셨죠? 예, 많이 항상 이용했죠. 네. 자, 건설과 또 원전 가라지 키워드를 또 가지고 있는 현대건설 설명을 뭐 다 해주셨는데 네. 김영호 전문가께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뭐 크기로 본다면 예. 현대건설과 GS건설이 좀 비교가 좀 크게 될 수는 있는데 네. 제가 보고 있는 부분은 이제 GS건설이 이제 아마 박스권에서 하단 부분을 예. 다시 지지받고 올라가는 구간 아닌가라고 네. 생각합니다. 아니, 아파트 못 짓는다고 하셨던데요. 네, 거기에 아, 있어서는 차트상에. 예. 앞으로 이제 기대되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제 원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 건자재에 대한 원가가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수주를 많이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관계가 많이 충돌이 되다 보니까 네. 거기 부분에 있어서 건설을 하는데 많이 충돌이 일어났는데 아, 추진이 좀 잘 안 됐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하반기부터는 다시 이 원가에 대한 상승률이 다시 잦아들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판단이 지금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부터는 지금 그리고 또 GS건설 같은 경우에 자이라든지 브랜드 파워를 확실히 가지고 있어서 네. 영향이 좀 제한적일 거라고 저는 전망을 바로 하고 있어요. 확고한 브랜드 네임이 네, 있으니까. 맞습니다. 거기서 좀 해지가 가능한 부분도 예. 저는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좀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해지가 된다면 지금 조정은 와 있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저는 GS건설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현대건설은 좀 어떻게 보세요? 현대건설은 제가 뭐 좀 둔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둔할 거라기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급등 이후에 좀 추세가 계속해서 전환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 이러한 좀 차트의 움직임을 보고 예. 좀 더 봐야 되지 않나. 현대건설 예. 같은 경우에 지금 차트를 보시면 네. 현재 지금 좀 38,000원, 38,000원 구간에서 한번 반등을 노려보면서 들어가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차라리 매수 타점으로 노려보자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현우 전문가님. 네. 건설주 두 종목이 나왔으니까 여쭤보는 건데, 사실 이 건설주들, 이 윤정부 들어오면서, 사실 들어오기 전부터, 네. 건설주 좋을 거야. 맞아요. 건설 되게 많이 짓는데, 네, 이러면서 부동산 기대감 정책. 갖고, 네. 이미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아까 전에 보니까 아파트 못 짓는다 하시면서 당구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실제로 같은데. 지금 한강 주변에 지금 재개발 들어간 아파트들 예. 지금 큰 단지들 보고 있으면 네. 지금 다들 셧다운 되고 상태고 그럼- 사실 지금 한 개 딱 예를 들자면 네. 지금 한국은행 아시죠? 명동에 가면 한국은행 거기 네. 가면 네. 지금 화폐박물관 그걸 만드는데 계룡건설이 지금 짓고 있어요. 네. 계룡건설이 짓고 있는데 그러니까 원자재 이게 관련된 SML에 관련된 그 결제를 받는데 30% 인상비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에 돈을 청구했어요. 나 30%이 원자재 걸로 와서 이거 아니면 건물 못 준다고 예. 청구했는데 다 청구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반 민간 아파트에 요즘에 새로 네. 재개발 들어가면 시세 차익을 얻지 않습니까? 재개발에서. 근데 그 금액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제 단지 재개발 단지 하는 그 수익이 줄어들면 그 네. 건물을 굳이 지을 필요는 없는 건 거라. 왜냐하면 내가 짓는 건물이 높게 서고 건축도 좋아지고 또 돈도 벌 수 있는데 그러면 건설주들 네. 당분간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당분간은 있다. 지금 원자재 때문에 특히 시멘트값 폭등돼서 유연탄부터 시작해서 지금 악재, 철근가까지 다 그냥 기본이 최하가 30%예요. 네. 그러면 대형 건설사보다 중소형 건설사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더 타격을 많이 받겠네요.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고급화된 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만드는 네. 무슨 뭐 상지라든지 예. 뭐 그런 이렇게 고급화된 그러니까 빌라 같은 그런 데서는 어차피 수요 자체가 뭐 20채, 10채니까 뭐 한 채 뭐 100억씩 하지 않습니까? 그냥 네. 청담동 바로 팔리니까 그런 건 상관없지만 대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좀 건설을 짓고 있거나 추진 중인 데는 상당히 고전 중이에요. 왜냐하면 수익률이 일단 기업이라는 게 수익률을 마진을 봐야 되는데 또 금리까지 인상되잖아요. 네.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집을 지을 때 중간중간에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완전 짓고 난 뒤에 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방식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서 많이 바뀌기 때문에 예. 일단 원자재가 안정이 돼야지 이런 건설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기계, 건설 네. 장비 기계들도 같이 상승하니까 네. 그러니까 요즘에 계속 주가의 향방이고 컨센서스 보면
다 미국, 중국 관련 이야기하면서 중장비 기계를 이야기하잖아요. 국내 이야기 안 해요. 다 그러네요. 미국이나 중국 이야기하지 국내 보내야 이야기는 되는. 안 근데 하지 재미없을 않습니다. 거니까. 네, 그 재미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녹록지 않고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이야기하고 중국 이야기하면서 가능성과 수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컨센서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네, 그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건설주 갖고 계신 분들은 함께 건설주 전반적으로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시청자의 선택입니다. GS건설 대 현대건설. 현대건설 좀 고전했네요. 네. 자, 승자는 현대건설이 됐습니다. 58% 가져갔고요. 현대건설이 4강으로 진출했습니다. 네, 그러면 GS건설에 대한 전략은 김영우 전문가님이 세워주세요. 네, 일단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그런 좀 강력한 그런 발언이라든지 재료들이 나올 때 이제 실질적으로 시행이 될 때쯤에 다시 한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예. 지금 상황으로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41,000원 보시고요. 앞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존재해 있습니다. 그만큼 그러네요. 주가의 등락이 좀 심했다는 거죠. 그만큼 좀 짧게 보시고 들어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GS건설 좀 짧게 바라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41,000원입니다. 네, 그리고 현대건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8강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4강 대진표 확인해 보시죠. 자, 4강의 1라운드 대결입니다. 여름 수혜주로 파세코 꼽아봤고요. 네. 파세코 대 HMM 해운주 간의 대결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뭔가 여름 하네요. 예. 네. 바다 생각나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렇게 해운하니까 연결을. 바다가 생각이 나서.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파세코 대 HMM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골라주시고요. 예. 이번에 최인호 전문가님 먼저 종목 골라주세요. 저는 올 겨울을 위해서 파세코를 찍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겨울을 위해서 파세코다. 여름이 문제가 아니다. 여름이 문제가 오. 아닙니다. 무슨 여름이 네. 되죠. 자세한 얘기 조금 더 들어보겠고요. 네. 김영우 전문가께서는요. 제가 파세코를 가려고 했는데 예. HMM으로 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정은 오늘 많이 번복하시는군요. 아, 네. 자, 알겠습니다. 파세코와 HMM 두 전문가 의견이 좀 엇갈린 상황인데, 자, 최인호 전문가님, 겨울을 바라보시는 이유는 여름 할 때는 지금 아니다라는 건가요? 이미 지났다는 건가요, 타이밍이? 그리고 지금 이 회사가 제조업이지 않습니까? 제조업. 네. 제조업은 항상 수익을 창출했는데 여러 가지 원자재 물가나 지금 현재 악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매출액은 높아도 이번에 LG전자 지금 이번에 1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매출은 엄청납니다. 근데 영업이익은 엉망이에요. 그런 걸 계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좀 미래성을 보고 이제 파세코가 네. 올 겨울에 뭐 난로를 만들든 곤로를 만들든 뭐 난방기를 만들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제조업들이 약간 원자재가 약간 조금 안정이 되고 달러가 하방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하반기에는 수익이 좀 좋을 거라 예상하고 믿어 의심치 않고 그냥 미래를 보고 그냥 배팅한 겁니다. 예. 왜냐하면 H&M 같은 경우에는 기간적인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좀 무겁다는 것보다는 지금 횡보 자체가 작년에는 25배까지 올랐지만 네. 지금은 계속 내려오면서 어떻게 보면 흐름이 거의 지수에 관련돼 있고 컨테이너 운임 지수에만 흔들리면서 이 주가가 파동을 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그다지 좀 이렇게 투자성으로 좀 보기보다는 지금 경제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 거로 그냥 지표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HMM처럼 정말 엄청난 시세를 뿜어냈던 종목들이 다시 또 솟구치는 경우가 흔하지가 않죠. CS윈. 자, 뭐 그냥 말씀하면 예. 그다음에 원래 한번 크게 나오면 네. 기대감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또 폭발적인 그거는 오래 쉬잖아요, 예, 보통은. 또 다른 종목에서 또 이렇게 다른 업황이나 다른 업종에서 많이 크게 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종목이 많기 때문에 뭐 좋고 나쁜 게 없습니다. 네. 여러 종목을 다양하게 차트 한번 보시면 네. 너무 내려간 거 말고 내려갔으니까 더 내려갈 거라고 사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래도 예. 우상방으로 그래도 시세가 올라가고 상승 흐름이 있는 종목들을 네. 좀 꼼꼼히 보시면서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상방을 네. 꼭 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네. 김영우 전문가님, HMM으로 바꿔주신 이유는 미나앵커의 영향인가요? 미나 앵커가 무슨 말을 아까 뭐 했습니다. 바다를 바다, 떠올리면서. 바다. 아, 네. 죄송합니다. 네. 듣지를 못해가지고. 그렇습니까? 뭐 안 들으신 거 아니에요? 아, 그냥? 죄송합니다. 못 들은 척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하신 다른, 것 같아요. 다른 네. 투자 아이디어를 드리기 위해서 예. 여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선택과 집중한 점, 자, 예. 이해해 주시고요. 자, HMM 파세코를 보면은, 이제 파세코 같은 경우에 최근에 공장 화재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큰, 앞으로 뭐 주가에, 길게 봤을 때 큰 영향을 못 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 파세코에 공장 났던 그 부분들이 이제 난로에 대한 그런 재고분이 예. 좀 날아간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좀
단기적으로 실적이 좀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좀 우려감이 좀 섞여 있고요. 네. 자, 거기에 이제 HMM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운임도 상승하고 있고 네. 코로나 봉쇄로 해서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 거기에 이제 현금 10조 쌓아놓고 지금 어떤 사업을 자기 펼쳐볼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아직 남아 신사업 있습니다. 기대감이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해서 매물대가 위에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건 네. 맞아요. 그래서 올라올 때마다 아이쿠야 하면서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지금 네. 그 갖고 계신 분들 워낙 많고 그리고 이거 한 번 더 가지 않을까 해서 눈여겨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추가 매수 하시는 분들도 많고 굉장히 다양한 그 투자자분들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요. 지금 어쨌든 이거를 다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시장 상황을 본다면 HMM은 좀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저는 충분히 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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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파세코 대 HMM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이 좀 엇갈린 상황이기 때문에 판단은 여러분께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띄워주시죠. 자, 4강의 1라운드 대결, 승부가 박빙이었습니다. 그러네요. 파세코의 저력인가요? HMM이 일단은 승리를 가져가는데요. 52% 득표했습니다. 네, 그런데 파세코도 만만치 않은 득표율을 챙겨갔거든요. 예. 48%나 가져간 만큼 파세코 골라주신 최인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자, 오늘 여름 수혜주 길목지키기가 뭘까 해서 나왔는데 근데 이제 여름 되면 원래 냉방기 관련주들이 또 올라가고 또 네. 겨울 되면 또 난방 또 관련된 거 올라가기 때문에 어쩌면 여름성 테마 관련주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뭐 길게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 고일라 관련주 같이 이렇게 네. 겨울을 바라보시면서 길게 겨울까지 들어가시면 되고 바라보면서. 지금은 여름 관련주는 끝났다고 좀 봐지고요. 네. 올 하반기 이제 시장을 한번 보면서 한번 진입하시면 괜찮고 일단은 단기성으로 한번 목표가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단기로 그냥 봤을 때는 목표가는 21,000원까지 되고요. 21,000원 정도 선을 보고 장기로 봤을 때는 한 25,000원까지도 충분히 넘을 거라고 좀 봐집니다. 왜냐하면 추세가 계속 천천히 이 회사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이게 조그만 소형 브랜드들인데 신일전자에 비해서도 파세코가 조금 브랜드 네임도 상당히 계속 이렇게 이어가는 게 이 회사의 장점이에요. 네. 그래서 소형 회사들이 뭐 이름이 거론되기 힘들 정도인데 그래도 계속 이어가면서 추세가 우상방으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관심이 보시면 수익 실현하는 데 많이 도움 될 겁니다. 파세코 얘기 나오니까 뭐 지금 채팅창에 풍로, 곤로, 신선로 별게 다 나오네요. 자, 그럼 목표 주가 챙겨주시죠. 네, 겨울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파세코 단기적으로는 21,000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장기적으로는 25,000원까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올라가는 종목 HMM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2라운드 대진표 확인해 보시죠. 자, 화면 안 띄워주시나요? 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강의 2라운드 대결은요, 제가 구두 언급을 하죠. 자, 네. 2라운드는 2차전지 장비 줍니다. 원익 P&E 대 현대건설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종목, 과연 승자가 어떻게 될지 섹터가 뭐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러네요. 궁금해집니다. 자, 먼저 최인호 전문가님, 원익 P&E 대 현대건설은 어떤 종목으로 손을 들어주실까요? 이야, 진짜 어렵죠. 네. 자, 진짜 어렵습니다. 고민 많이 하시네요. 왜냐면 저는 2차 전지 관련주들에 관련돼서 난 너무 워낙 좋게 보이는데. 항상 좋게 말씀해 주셨고. 그렇죠. 근데 얘는 이제 전고체, 응급제, 아니, 기타 등등이 어찌 보면 예, 충전기 예. 관련주, 2차 전지 충전기도 쓰고 한 어찌 보면 마지막 섹터에, 그러니까 네. 지금 2차 전지가 다 지금 계속 한 2주 동안 하다가 마지막 단계에 지금 네,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원익 P&E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오늘도 주가가 오늘 현대건설이 많이 올랐는데 네. 현대건설로 일단 지금 말씀해 주시면서 고민하는 시간 보신 거 아니에요? 현대건설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이요. 자, 최인호 네. 전문가의 선택은 현대건설입니다. 네, 그러면 김형우 전문가님은요? 저는 바로 원익 P&E. 원익 가겠습니다. P&E. 네. 최인호 전문가님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잠깐만. 자, 계속해서 한번 김영호 전문가님 원익 P&E 골라주신 건가요? 네네, 자, 맞습니다. 그러면 의견이 좀 엇갈렸는데 원익 P&E 꼽아주실 이유 좀 들어보겠습니다. 원익 P&E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네.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바로 지금 테슬라가 이제 공장 가동 이제 100% 돌린다고 합니다. 네. 중국에서도 돌린다고 하고, 자, 그렇다면은 지금 그거에 있어서 스토리를 한번 봐보자면, 자, 테슬라에 대한 그런 전기차 생산이 다시 한번 100%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에 맞는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 있죠. 바로 배터리입니다. 네. 배터리는 이제 우리나라 K 배터리가 많이 생산을 많이 하고 있고 그거를 충족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 들어가는 소재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장비 네. 주들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2차 전지에 관련해서 지금 좀 좋은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시장 상황과는 또 무관하게
또 완전히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죠. 무관하게 2차 전지 시장은 계속해서 발달을 하고 있다. 네네. 그만큼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런 부각이 많이 됐잖아요. 네. 자, 그 말은 지금 에너지원에 대한 그런 전환의 시대가 오고 있는데 2차 전지를 뿐만 아니라 지금 전기차에 대한 시대가 도래한 만큼 이러한 장비주들의 수혜도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 즉 장비 매출이 계속해서 네. 증가를 할 거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 소재만이 아니라 이제는 장비주의 랠리도 기대 그렇죠. 봉직하다. 이런 네. 의견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원익 P&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NS에 이제 흡수합병이 돼가지고 예.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자, 이 NS의 자회사 중에 충전 인프라에 관련된 사업을 또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런 만큼 충전 인프라 사업이 또 진행이 되면서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는 당연히 떼놓을 수 없는 그런 맞아요. 관계죠. 그리고 네. 전기차가 증가할수록 그 충전소는 계속해서 늘어나야 됩니다. 이제 아마 나중에 편의점, 예전에 제가 충전소 관련주라 해가지고 네네. 편의점도 추천드린 적이 있는데 온갖 거 다 아는 편의점이에요. 네, 맞습니다. 정말. 편의점에 설치가 돼야 될 정도로 그 전기차 인프라는 계속해서 증가를 해야 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거기서 이 원익 P&E가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저는 많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 장비 매출 확대 그리고 충전 인프라의 확대 그런 부분들을 수혜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네. 성장성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차 구매하려고 할 때 전기차 사고 싶은데 충전소가 너무 없어서 불편해가지고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님 이제 현대건설 관련해서 이야기해주세요. 아까 불펜 떨어뜨릴 정도로 그러니까요. 고민하셨잖아요. 아니 원익 P&E 같은 경우 제가 이 종목은 어차피 8월까지 좀 길게 보고 가면 괜찮은 종목이고, 왜냐하면 네.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그다음에 충전 관련된 왜냐하면 이게 포메이드가 상당히 잘 된 회사예요. 예. 그리고 문제는 오늘 주가가 안 올랐어요. 중요한 거는 0.05, 아하. 0.01포인트도 안 올랐는데 상당히 좀 항상 횡보치는 종목이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래도 2.8 네. 2.8% 올랐기 때문에 종목일 때는 흐름도 괜찮고, 오늘 이제 외인들이 그래도 차익 실현 좀 약간 던진 게 조금 물건이 있기는 있지만, 현대건설은 일단은 원전에 관련돼 있습니다. 첫 번째 원전. 예. 내수 원전. 시장이 어렵다 하더라도 해외 시장, 지금 중동이라든지 지금 미국부터 시작해서 북미 쪽하고 나가야 될 상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에 지금 수주가 관련된 게 많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앞으로도 실적무나 뭐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건설 대장주, 우리나라 매기 살린 회사 아닙니까? 예. 우리나라 매기 살린 회사 올려야지. 그러면 안 매기 살리는 대단한 종목이네요. 예, 대단한 종목이죠. 예. 그리고 한 140년 정도 전통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하고 그게 원전 회사예요. 그러니까 원자 폭탄이 만들려면 원자력이 알고 있을 때까지, 그 전이니까 1차, 2차 세계전이 이전의 회사니까 140년 된 웨스팅하우스 회사. 대단한 전통의 회사군요. 예, 그 회사가 이제 현대랑 같이 손잡고 하니까 네. 현대랑 같이 하면 또 두산 에너빌리티랑 또 GS 건설 다 같이, 왜냐하면 이 할 수 있는 이 기반 건설이라든지 인프라 건설은 이 GS 건설하고 이 두 개, 세 개밖에 못 해요. 예. 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GS 건설 떨어지면 우리 이 사람 올렸지 않습니까? GS 건설 올렸거든요. 네. 민주로도 올렸기 때문에 현대건설이 좀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의견 엇갈렸으니까요.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의 선택입니다. 우와, 압도적이네요. 압도적입니다. 원익 P&E가 82% 득표하면서 결승으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2차 전지주 쪽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더 관심을 많이 보이신 것 같은데요. 현대건설 관련해서 최인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자, 현대건설은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네. 55,000원입니다. 55,000원까지 충분히 하반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꾸준히 매집하면서 5만 원 충분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 대형주의 특징이 있어요. 시세를 내줄 때는 올려주고 또 내려갈 때 내려가기 때문에 그 눌림목일 때 진입을 하고 좀 상승할 때 좀 수익을 받고 가지고 이제 기다리다가 하니까 그거를 여러 번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는 게 건설이라는 대형주의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혹시라도 단타적인 개인적인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시려면 차라리 오히려 이렇게 눌림목이 정확하게 딱딱 나오는 이런 대형주들의 흐름을 보고 종목 선정하셔도 큰 이렇게 손해 안 보시고 수익 실현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네, 현대건설 55,000원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 원익 P&E가 되겠습니다. 이제 결승전 확인해 보실까요? 자, 오늘 장 이상형 월드컵 결승의 대결입니다. 해운주인 HMM, 팬층이 참 두터운 종목이고요. 네. 2차 전지 장비주인 원익 P&E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HMM 원익 P&E 이번에 김영호 전문가님이 먼저 골라주세요. 저에게 먼저 안 물어보시길 또 원했는데 너무 어렵죠. 어려워요.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네.
저는 예. 원익 PN이 가겠습니다. 원익 원익 PN이 PN이. 그대로 쭉. 오늘 2차전 지수 쪽으로 네. 좀 많이 밀어주시네요. 네네. 자,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께서는요? 원익 PN이 갔습니다. 원익 PN으로 알겠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께서 골라주신 이유부터 한번 먼저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지금 오늘 사실 시소도 안 나왔고 횡보장인데 횡보 네. 치는 시장이에요. 근데 이 종목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차 전지의 마지막 충전부터 시작해서 모든 네. 에너지 솔루션, 그린 에너지까지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또 VIP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또 LG 솔루션부터 시작해서 SDI부터 시작해서 네. SK온, 그 다음에 또 유럽부터 시작해서 많이 지금 거래처가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합병적인 부분과 또 NS가 또 들어가게 되면 이 회사를 하면 또 솔루션 기업으로서 이제 홀딩스가 또 맡게 되면 네. 이 회사 시세 확장이라든지 그런 것도 괜찮을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네. 이제 지배력 강화가 제일 커요. 모든 기업의 어떤 흔들림에서 지배력이 강하고 그다음에 여러 아이템과 여러 생산성을 기반을 두기 때문에 지금 뭐 시장 차트에서는 그다지 이렇게 좋은 이렇게 큰 시세를 대시세가 나오거나 그런 종목은 아니지만 꾸준히 관심 좀 갖고 그냥 2차 전지에 하나의 그냥 분류로서 그냥 가져가기는 그러니까 크게는 안 보지만 네. 근데 H&M보다 낫다. HM보다 H&M은 되게 어려운 종목이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네. 이런 개인이 들어가기 지금 지금쯤에서는 네. 크게 저는 크게 안 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종목보다는 2차 전지 관련 종목이 그래도 손해는 보지 않는다. 네. 예, 그래서 네, 그러면 김형우 네. 전문가님도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HMM은 어렵기 때문에 좀 배제를 하신 걸까요? HMM은 그냥 긴 호흡을 좀 가지고 네. 좀 보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렇죠. 쉽지 않죠. 그거 어렵죠. 그게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게 기다리는 겁니다. 예. 네, 기다리는 게 제일 어려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익 네. PN이는 지금 차트상 수렴을 좀 하고 있으면서 한번 시세를 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원익 PN을 보시면 주봉상에 한 61평이 닿을 때마다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런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추세에 따라서 계속해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추세의 하단선만 잘 잡으면 좋은 종목이라 생각을 하고요. HMM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또 이제 진시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중간에 이제 거래량이 한번 나왔어요. 거래량이 나오고 나서 크게 이제 세력이 이탈하는 그런 거래량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좀 더 갈 수 있는 부분이 남아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HMM도 보시되 시간이 좀 투자가 필요한 기간이다. 그 위에서 또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이미 들고 계신 형님들, 선배님들 계시기 때문에 올라올 때마다 이제 나오시려는 그런 부분들 그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일단 원익 PN으로 두 분의 의견 모아졌고요.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의 선택입니다. 우리 이상형 월드컵 원익 PN으로 갔네요. 70% 원익 PN가 득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세 분의 선택으로 인해서 오늘의 우승자는 바로 원익 PN이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상형 월드컵 최고의 미인주는요, 원익 PN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왜 이렇게 졸기촉하는 거예요? 근데 민이 아닌데 지금 어떻게 하다 보면 올라왔던 어거지 민주가 돼버렸어. 약간 상대 예. 전적이 상당히 좋았다. 대진표가 좋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대진표의 자리에 예. 대진운이 좋다. 네. 그래서, 예. 어쨌든 우승을 했으니까 요 가격 전략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님 좀 잡아주실까요? 예. 저는 목표가 안 잡아주시려고 하시는 거 뭔가 아니에요? 못마땅해 하시는 것 예, 같은데요? 목표가 33,000원. 33,000원이요? 네, 그러면 34,000원까지. 예. 저 매물대가 위에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저기 뚫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거라 보지만 33,000원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가지 않겠나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형우 전문가님은요? 저도 목표가는 32,000원 전 쌍고점을 네. 보고 있는데요. 어. 근데 저기가 이제 목표가라기보다는 돌파를 했을 때 한번 좀 강하게 시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은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32,000원을 단기적으로 일단 1차 목표가, 단기 목표가로 한번 설정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돌파를 할 때 더 이렇게 물량을 실으셔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HMM까지 잡아주세요. 네, 잠시만요. 예. HMM 같은 경우에 지금 목표가는 37,000원 보고 있고요. 지금 상황 또 HMM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가 지금 어떻게 본다면 한번 변곡이 일어났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기를 돌파해 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로 37,000원 보고 저기 돌파해 주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우승자인 원익 PN이 김형우 전문가님이 32,000원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최인호 전문가님은 33,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HMM은 37,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상형 월드컵 최고의 비주는
원익 PLE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될 텐데 한 가지 좀 전해드릴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김혜고 전문가님, 네. 공개 방송 있으시죠? 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예. 네, 오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장 리뷰를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의 시장에서 주도하는 섹터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주도 섹터를 잡아내는 방법은 무엇인지, 즉 그 주도 섹터가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섹터이다. 그런 종목을 잡는 방법을 알아보자라는 시간을 한번 준비해봤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혜고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오늘 4시에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